네, 3월 27일 월요일 저녁 9시 4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육 영상입니다. 썸네일 왼쪽 위에 샵 쓰여 있고 숫자가 쓰여 있는 영상들은 모두 교육 영상이고, 그래서 이번 영상이 69번째 교육 영상입니다. 그 채널에 그 폴더가 따로 있어요. 교육 영상들만 모아놓은 폴더가 따로 있는데, 그 우리 채널에서 만든 영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육 영상들은 주옥 같은 네? 아니 주옥 잘 들으세요. 또 이상하게 듣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주옥 같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폴더에 들어가셔서 다른 교육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특정 개별 종목에만 해당되는 메커니즘이 아니니까 다른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그대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교육 영상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올려놨던 교육 영상들도 그 부채꼴 모양 그리고 총 쏘는 모양, 네. 그렇죠? 네,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다른 종목을 뭐 관심 종목으로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이번 영상은 그 주말간 원래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주 매수 타점 정리를 나머지 안 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눌렸고 내일 모레 양일간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수 타점을 보겠고, 그건 뭐 이제 급한 게 없어요. 매수 타점은 잡아놓고 매수 타점이 돌파되면 매수하면 되는 거고, 안 넘으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 일단 이번 영상은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은 다음날 음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자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죠. 이거에 관한 그 내용이 직전 영상인 반도체주 관련주 매수 타점 영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DB하이텍. DB하이텍이 한번 보실래요? DB하이텍이 요렇게 상한가도 아닌 주제에, 네, 얘는 이제 금요일날 19.41% 이렇게 상한가도 아닌 주제에 윗꼬다리가 없는 양봉. 크게 보면 모양이 요런 모양이에요. 요렇게 위에 꼬다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아래 위로 꼬다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 꼬다리가 없는 장대 양봉은 그 다음날 음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아침에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침에 갭으로 상승하면 일단 매도,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네, 요 설명을 그 뭐 단독 영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DB하이텍이라는 종목 그 분석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 DB하이텍이 오늘 양봉이 됐어요. 양봉. 그렇죠? 그랬더니 댓글 보니까 뭐 몇몇 분들이 야, 이거 뭐 다음날 음봉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오늘 양봉인데? 뭐 이래서 뭐 반박 영상이라기보다는 이걸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이거 좀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자고요. 어차피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한 거였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이건 딴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 채널 우리 채널 그 정보란에 가면 그 타이틀이 있어요. 그 안 보신 분들 있어요? 그 제 입장에서는 전 유튜버잖아요. 일개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중요하죠. 네, 아니 난 뭐 구독자는 신경 안 써. 이런 건 이제 다 허세일 뿐이고, 일반 기본적으로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느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널 그 정보란에 대깨무는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전들 그러고 싶겠어요. 네? 아니 뭐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사람 반 가까이를 포기하고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전들 왜 그러겠어요? 대깨문 출입금지. 근데 그게 그 어쩔 수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게 정치 얘기 아니에요. 정치 얘기를 뭐하러 해? 지금 영상 올릴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네? 야, 너 박정희를 왜 존경해? 그러면 뭐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박정희는 뭐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되는 시기에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고 생각해서 난 박정희를 존경해 라거나, 뭐 또 반대로 야, 넌 김대중을 왜 존경해? 그러면 김대중은 노벨상 수상자니까 뭐 노벨상 로비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로비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네, 김대중은 노벨상 우리나라의 최초의 뭐 일단은 노벨상 첫 수상자고, 그리고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한류의 초석을 만든 사람이죠. 네, 당시에 그 유림, 소위 말하는 사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문물이었던 일본 문화의 전면 개방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K한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다진
난 그래서 김대중을 존경해. 네. 옛날에는 일본 잡지를 김대중이 그 일본 문물을 전면 개방화하기 전까지는 일본 잡지도 사서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대깨문들은 야, 너 문재인을 왜 존경해? 그럼 뭐라 그래요? 몰라요? 야, 문재인이 네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응?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은 어떤 차트를 분석하거나 어떤 종목, 이 종목이 괜찮아요라고 하면 아, 뭐가 문제여서 물렸고 이런 차트에서 조심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정해놓은 메커니즘들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에 부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이유가 무언가 이걸 이렇게 뭐 탐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보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에이 어제 오늘 음봉이라 그랬는데 양봉 나왔네 병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공동체의 물을 흐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은 여전히 대깨문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소통이 안 돼요. 아니 뇌가 이상해 좀. 네? 예. 아니 전들 그러고 싶겠냐고요. 네? 아니 대깨문들이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될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이게 어떤 그 학습하는 채널이 안 돼요. 걔네들은 이렇게 막 분란만 일으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아셨죠? 네. 이제 스톱하셔도 돼요. 아니, 대깨문들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나가셔도 좋다. 네, 네. 자, 그래서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 그러니까 상한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에 꼬다리가 없겠죠. 네, 네. 잠시만요. 상한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윗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제외. 오케이?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DBI 텍은 일단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이면 이게 왜 양봉이 나왔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에이 막 이른다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네. 네? 네. 나가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큐렉소라는 종목도 이거 누가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큐렉소. 더블맨 큐렉소의 3월 16일 이 양봉도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뭐 좀 아닌 게 아닌가? 네, 요거 두 개를 한번 보자고요. 이번 영상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은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그 다음날 음봉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뭐 지난 2, 3년간 그런 모양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크게 뭐 의문을 갖거나 뭐 문제 제기를 하시지는 않는데 뭐 최근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이란 걸 볼까요?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은 요날이죠. 네, 요날. 3월 15일 윗꼬다리 없는 양봉.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윗꼬다리 없는 양봉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위에 꼬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양은 그 다음날 음봉이면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일단 보세요. 모양. 어떤 모양인지. 네. 그 다음 KG케미칼. KG케미칼도 이날 3월 7일 날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무너진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윗꼬다리 없는 양봉으로 지금 양봉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익 중이면 그 다음 날 시가가 높게 뜨면 정리하는 게 고려를 해보세요. 강력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다시 이 종목을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다음 또 뭐 두산밥켓 두산밥켓은 이날이죠. 3월 8일 날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음봉 쭉 빠지는 거지. 또 자이글은 언젠가요? 이날이죠. 아니 상한가는 빼고 이날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음봉 이름 버티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아니 더블맨 냅두면 갔는데 아니 당신들이 못 있잖아 가만히. 다시 사면 되지 뭐. 일단 수익 중이면 그 다음 동국산업 최근 모양만 가져온 거예요. 동국산업도 이날이죠. 3월 15일 날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음봉. 시초가가 높게 뜨면 음봉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오케이? 네. 일진 머트리얼즈도 윗꼬다리 없는 양봉인데 이런 모양. 우린 PTS는 뭐 다 아시는 모양이죠. 얘는 아예 그냥 그 다음 날 꼬라박았어요.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탑 머티리얼. 자, 탑 머티리얼도 양봉이 나왔는데 얘는 뭐 아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시초가가 높은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네,
수익 중이라 하더라도 당일 아침에 뭐 매도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죠? 네. 그다음 세아 메카닉스. 세아 메카닉스도 얘도 오늘 쐈다가 이렇게 내려왔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 또 테스도 이날 그다음 날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더블맨 그냥 기다리면 안 돼? 아이 기다려도 돼요. 네? 기다려도 돼.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PSK도 음봉 5일선 위에 있으니까 뭐 일단 보세요. 모양을. 그 다음 DY도 윗고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무너졌죠. 그 다음 이녹스도 이렇게 무너졌다. 그 다음 한전기술은 많이 무너졌죠. 이날이었죠. 이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시초가가 높게 뜨면 일단 매도를 한다고. 수익 중이면. 얘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지? 더블맨 이게 주봉에도 해당되나? 네, 주봉에도 해당돼요. 이녹스를 보면 이녹스 이거 주봉이에요. 요건 뭐 일봉인데 주봉으로도 일부 해당되고 삼천당 제약 얘도 주봉으로 일부 해당된다. 근데 일봉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대 양봉. 윗고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에서 높게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빨리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거에 관한 디테일을 보자고요. 디테일. 캔들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냥 일반 양봉이라도 이 장대 양봉이 앞에 있는 언덕을 돌파하면서 생긴 양봉인지 아니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생긴 양봉인지 그런 게 중요할 거 아니야. 위치가 중요하죠. 그렇죠? 뭐 위치가 중요한 건 뭐가 있나요? 위험, 뭐 속 아픈 거, 네. 이 염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위험이에요? 위에 있으니까 위험이지. 그러니까 위치가 요 앞에 있는 단어가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얘가 이제 염증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치? 근데 염증이 뭐 피부에 있으면 피부염, 또 편도에가 있으면 편도염, 장애가 있으면 장염. 그렇죠? 네,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것처럼 같은 윗고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라도 위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편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똑 집어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서 왜 DB하이텍 윗고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면 오늘 음봉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오늘 왜 양봉이 나온 거야?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네. 어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활을 나왔더니 막 뭐라고 하니까 딸한테 아버지, 오바마도 사생아였습니다. 전 제 아들을 미국 대통령으로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사생아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들겨 맞아야죠. 네? 자식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뭐 김대중이랑 정주영은 대학 안 나오고도 훌륭한 대기업 회장, 대통령도 됐는데, 전 뭐 고등학교도 안 갈 거예요. 이런 특별한 예를 갖고 와서 자꾸 일반화를 공격하는 이게 대깨문들이다. 네, 그러니까 보자고요. 자, DB하이텍. 그러니까 질문을 좀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마시고, 야, 더블맨, 네가 이렇게 양봉이라고 윗고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DB하이텍을 보니까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나왔네. 뭐 이건 내가 알아야 될 특별한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건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서로 좋게 돼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안 돼. 안 돼. 네, 제가 이거 채널 운영해 보니까 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랑. 자, DB하이텍 볼게요. DB하이텍의 자, 요 모양을 보면 물론 얘는 윗고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음봉일 가능성이 더 높은 차트가 맞다. 하지만 실제 그냥 일봉만 본 상태랑 실제 보유자랑은 다르죠. 실제 보유자는 아침에 분봉을 보면서 내가 얘를 팔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양봉. 오늘 어떤 종목에 이런 양봉이 떴어. 그러면 이 보유자가 눈으로 보는 이 양봉이랑 그냥 보는 사람의 양봉은 모양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보유자는 이렇게 양봉이 뜨면 얘가 아침에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고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얘가 당일날 흐름이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분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당일날 분봉 상태는 보유자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밖에서 차트 띡띡띡띡 눌러가면서 보면 일봉이 이런 식으로 분봉들이 진행됐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일봉이 월봉의 분봉이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주봉이 연봉의 분봉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어서 DBI 택을 보면 일봉이 이게 어떤 시간적 흐름을 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같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분봉을 보면 자, 언제예요? 여기죠? 요렇게 딱 끝났어. 요렇게 딱 끝났어. 금요일 날 윗고다리 없는 양봉으로 얘는 쭉 쏘면서 끝났어요. 그러면 자, 무슨 모양이에요? 그래. 5일선을 물고 올라가는 기본적인 차트 모양이에요. 얘가 일봉상 이런 모양이 생기면 얘는 뭐예요? 5일선에 붙여서 매수를 하는 모양이죠. 아니 5일선 이거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가는 차트 아니에요. 네? 자, 그지? 네, 5일선 터치하고 바로 반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양봉이 될 수 있다. 여기 5일선 터치했잖아. 5일선. 더블맨 다른 거는 찾아보세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5일선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주식을 할 때 당시에 예전에는 책에 21선을 이탈하면 매도해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주식 그 차트 책 같은 거 찾아보면 그냥 모든 책에 똑같이 써 있는 말이 있어요. 네. 이동평균선 20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뭐 고려해 봐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면 어때요? 21선을 이탈할 때 그 종목을 팔아버리면 수익분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 늦어. 21선 떨어질 때 팔 때까지 기다리면. 그래서 보통 일단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아이들은 5일선이 깨지면 매도 포지션이죠. 설사 더 간다 하더라도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처럼 DBI 택은 네, 5일선, 5선이지 분봉이니까 네, 5선 물고 올라가는 차트라서 5선을 그냥 찍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5선을 찍어주고 위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양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 날 윗고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음봉이 나와야지 왜 양봉이 나와? 이런 질문은 네, 그 자기 전에 통지표 이렇게 들고 한번 반성해 보세요. 네, 네, 뭐 질문이 이상하잖아. 큐렉소 한번 볼게요. 자, 큐렉소도 요거 질문하신 분 있어요. 근데 전 약간 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맨, 이거 큐렉소도 3월 16일 날 윗고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왜 그 다음 날 양봉이지? 오잉. 그럼 분봉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이 아니고 그냥 일봉만 봐서 그래요. 큐렉소는 이렇게 보면 얘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 어떤 모양이에요? 응? 그래, 가운데 자리예요. 15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큐렉소를 실제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다음날 팔 생각을 안 했겠죠. 오히려 살려고 그랬겠지. 여기 11,000원, 여기 11,000원, 여기 1,980원, 1,970원, 1,990원. 그래서 얘는 11,000원을 넘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점이었다. 그래서 큐렉소는 그 다음날 눌렸다가 올라갈 때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윗고다리 없는 양봉이라도 네? 이렇게 빵 찍은 윗고다리 없는 양봉, 분봉이랑 이거랑은 다른 모양이죠. 얘나 얘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고 얘는 가운데 자리를 만드는 분봉임에도 일봉으로 보면 윗고다리가 없이 보이는 것 뿐이겠지. 그렇죠? 그래. 그런 점에서 네. 에코앤드림은 여기서 팔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죠. 네, 동그랗게 떨어지는 거는 3파의 고점.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KG케미칼도 네, 동그랗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얘가 윗고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아니고 그냥 일반 위에 꼬다리가 없는 양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홀딩할 수 있는 모양이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동그랗게 떨어지는 건 3파의 고점. 그래서 한 방은 더 남아있다. 그러니 조정을 받더라도
팔지 않아도 된다. 그 모양이에요. 네. 두산 밥켓은 여기 양봉이죠.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왜 이날 팔아야 되냐? 얘는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한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하려면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빵빵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위에 꼬다리가 없는 양봉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날 음봉의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나오는 거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한 차트는 정고점 부근이 매도 포지션이다. 이건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거를 하나 딱 가지고 그거에다가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말 바뀌지 않으려고. 그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그 프레임들이 다 있어요.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는 기본적으로 네, 여기 정고점 부근에서 매도 포지션이다. 그런데 얘를 더 들고 갈 수 있거나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경우예요? 정고점을 빵빵빵 이런 식으로 돌파하거나 세게 양봉으로 돌파하거나 이게 두 개 아니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두산 밥켓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그 다음날 음봉의 가능성이 있어 없어? 우린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머릿속으로. 아,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은 그 다음날 음봉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얘가 그래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각도 때문에 일단 아침에 시초가가 높게 뜨면 일단 시초가가 플러스가 뜨면 그 다음날 음봉의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생각해봐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지 그게 양봉이 되지. 조금만 올라와도 양봉이잖아. 마이너스 8%에서 시작했어. 걔는 그날 1%만 올라와도 양봉이에요. 그런데 1%에서 아침에 시초가 1%에서 시작한 캔들은 그날 1%만 떨어져도 음봉이잖아. 근데 또 양봉, 음봉 구별 못하시는 분들 있죠. 네, 플러스가 양봉, 마이너스가 음봉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겠죠. 플러스가 양봉, 마이너스가 음봉 아니라고요. 지금 방금 속으로 놀라신 분은 찾아보세요. 네, 네. 자, 놀랐을 것 같은데. 자, 자이글도 여기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뜨면 네, 얘는 목표가 뭐예요? 여기를 돌파하는 게 목표잖아. 그지? 네. 그런데 이렇게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 눌렸다가 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새로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시가가 얘는 얼마나 뜬 거예요? 시가가 무려 9%로 뜨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윗꼬다리 없는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일단 그 위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라인이 241선이야. 241선을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버렸어.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그건 좋은 거지. 그지? 네. 아니면 아까 말했던 어떤 특정한 언덕을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으면 일단 돌파가 된 거니까 위에 꼬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뭐 내일 마이너스라도 일단 조정받고 다시 가겠구나. 이게 헷갈릴 게 없는 건데 왜? 그 다음 동국산업도 여기. 그렇죠? 자, 크게 보면 어때요? 얘는 항상 겁나는 거지. 음봉이 나오면. 왜 그래요? 그래,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중간에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이만큼 높은 곳에서 나오면 그래, 어차피 목표는 66,700원이었으니까 내일 시가로 조금 뜨면 그냥 속 편하게 나오자. 그럼 나오면 되는 거라고.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양봉이 6,700원이 여기라고 쳐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되면 위에 꼬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앞에 있는 전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으니까 뭐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갈 수 있으니까 하루 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네. 위치가 중요하다니까요. 피부염이랑 위염, 장염, 편도염, 기관지염, 폐렴, 비염 이게 별게 아니야. 그냥 염증에다가 그 위치만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코에 염증이 있으면 비염, 위에 염증이 있으면 위염, 장에 염증이 있으면 장염.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캔들도 네,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위치.
네? 그래.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일진 머티리얼즈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어때요? 이날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안 뚫었어. 살짝 뚫었어. 그러면 야 이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이게 내려올 수 있겠구나. 왜냐면 241선은 항상 어떻게 뚫어야 돼? 빵빵빵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거든. 짝수라서 빵빵빵 아니면 빵빵빵빵빵 이렇게 홀수로 아니면 장대양봉으로 빵 이렇게 뚫어야지 좋은데 이렇게 걸쳐 있으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어차피 241선에서 음봉이 걸쳐 있으면 하락을 피할 수 없으니 일단 나오자. 그래 나왔잖아. 실제 나왔잖아. 네, 지금 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실제로 그날 저녁에 대응 준비를 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제 DB하이텍이 오늘 양봉으로 나오니까 뭐라 하시길래 구독자분들께서 그렇죠? 네, 우린 PTS 뭐 그만 볼까요? 네, 다 그렇다고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그러니까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그 위치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음봉이면 말 그대로 쌍봉 맞고 쭉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고 앞에 있는 언덕을 오늘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돌파한 상태에서 뭐 그런 예가 없나요? 그렇죠. PSK처럼 그렇지 이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네, PSK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언덕을 그러네. 내가 갖고 와놓고도 앞에 있는 언덕을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뚫어버리면 한 방에 뚫어버린 거죠. 그러면 네가 그래 설사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와도 5일선 위에 있으면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더 한번 보겠어. 이럴 수 있잖아. 왜? 네. 전자가 핵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거를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음봉. 이렇게 머릿속이 뇌회로가 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네. 여기 이렇게 핵이 있으면 전자가 이 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고 가르쳐요. 문과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이 안에 핵이 있으면 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가르친다고 문과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과랑 문과랑 완전히 다르게 가르쳤어요.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네? 전자가 여기를 공전한다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탁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뭐요? 뜨끔한 사람들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캔들 모양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다. 그리고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음봉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네, 현상이 증거예요. 네, 네. 난 뭐 자전이고 공전이고 지구축이고 네, 네. 이런저런 천체 물리학 난 너무 복잡해. 아무것도 몰라도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게 수천 년 수만 번을 반복해온 현상 아니야. 윗꼬다리 없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음봉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현상이고 네. 그 장대 양봉의 위치가 내가 설사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신은 우리에게 눈을 주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